북한 민주화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좀 이제 이게 원래 우리 과목이 아마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이제 북한 민주화 관계인데 그 민주화 관계를 한번 오늘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요 며칠 전에 우리 그런 거 여러분들 들었죠? 김정숙의 고향이 양강도 아닙니까? 양강도. 양강도 어디죠? 신파죠, 신파. 우리 혁명의 어머니 김정숙 여사의 그 고향이 신파죠. 자란 데는 해령에 가서 자랐고 그 신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여러분들 봤습니까? 네? 근데 우리 북조선에서 오신 분들이 제일 관심을 둬야 될 게 그 부분인데 관심을 전혀 안 민주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구원하고 타버리다 그랬어요. 맞아요. 잘하는 말. 거기서 그 김정숙이 생각했는데 인근에서 구호나무가 한 10나무가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인해서 신파와 중당 비서 모두 다 해직되고 체포들하고 뭐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김정일이가 몹시 화가 났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전에는 그렇게 보지 못하던 일인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막 우리가 얘기할 때 요전번에 우리 서울 외곽순환도로에서 뭐가 났습니까? 유조차가 기름 빼먹다가 불이 나가지고 막 타버리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경우는 이건 좀 경우는 틀립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반정부 투쟁의 하나의 이런 화제가 났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구호나무는 김일성이가 옛날에 항일 투쟁할 때 썩 칠 때는 여기저기다 나무를 깎아가지고 혁명 투사들이 하나의 혁명 고취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다 썩 쳤다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잘라진 거 그렇고 모아가지고 또 이렇게 박물관의 모모양으로 여기다가 전시도 해놓고 그러는데 이거는 황자엽 선생님 얘기를 들어본 것 같으면 다 거짓말인데 그걸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봐요. 나무 앞에 나무 조금 깎아가지고 거기다 한번 이렇게 써가지고 한번 며칠 동안 놔둬요. 나무가 자라면 금세 다 없어져요. 근데 그게 무슨 몇십 년 말도 안 되는 얘기. 그걸 잘라가지고 아마 이제 보관하면서 그것이 마치 영생 부의 뭐냐고 그러는데 지금 북한이 이렇게 균열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민주화하는데 이러한 반정부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지난번에 왜 우리 용천에서 또 김정일이가 중국 갔다 오면서 대폭발 사건이 일어났죠? 예, 대폭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시리아에서 온 기술자들이 죽었다고 하고 질산원이 대폭발을 해서 기차가 상당히 일대가 그냥 다 폭파돼서 김정일이가 아주 겨우 지나가서 목숨을 잃었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북한 민주화를 하려면은 지금 레짐 체인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레짐 체인지라는 말은 영어로 여러분들 영어로 하면 제일 알아듣기 쉬운 게 이남에 내려와가지고 영어를 말하는 게 이제 설문조사에서 제일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영어가 역시 우리나라 지금 표기가 상당 부분이 영어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미국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지금 그 민족 주체성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영어를 너무 사용한다는 게 이게 좋지 않다. 이런 얘기도
반론도 제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북한 민주화 뭐 여기와 관련해서 뭐 영어가 좀 나왔습니다만 지금 평양 외고대학에서 이제 영어도를 이제 주로 배운 양반들 일반 학교에서는 요즘에 뭐 그렇게 영어를 조금씩 배우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듣긴 들었습니다만은 이남처럼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영어가 왜 영어를 해야 되느냐? 이 국제 통용어가 이제 영어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영어를 배워야만이 우리가 그 국제적으로 나가고 그 대한민국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 10분의 2, 미국 텍사스주의 몇 분의 2, 이 아주 조그만 나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여기에 지금 인구가 5천만인데 이렇게 바글바글 거리는데 남북한 합치면 한 7천만 되죠. 이 좁은 데서 어떻게 삽니까? 세계화를 해야 됩니다.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영어를 배워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우리가 그 민주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그 투쟁을 많이 우리 이제 그 이라 이외에 김정일 정권이 바꿔지지 않는다면은 북한의 민주화라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이제 홍 선생님이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여태까지 김정일 정권이 지난 1974년 2월서부터 이제 공동정권을 거쳐서 김정일 다시 단독 정권을 김정일 정권의 독재가 김정일 정권이 없어지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북한의 민주화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한에서 다 지내셨습니다만은 사실 거기서 국가 보위부에서 또 관찰을 하고 또 인민보안성에서 또 관찰을 하고 또 뭡니까 군대에서는 모의사령부에서 또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총정치국에서 당생활에 대한 관찰을 하고 이렇게 많은 그 관찰을 하니까 도대체 이게 민주화라는 건 마음도 먹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북한의 이제 민주화를 위해서는 저는 북한 주민 스스로 이거를 할 힘을 길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한데 여태까지 보면은 거의 이제 우리가 북한을 지원하는 게 좀 소극적이었습니다. 반정부 세력 지난 10년 동안은 더더군다나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북한은 일체의 그 반정부 세력의 존재 가치도 인정을 하지 않고 탈북자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그거에 대한 관심이 무관심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쉬쉬쉬쉬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여러분들이야말로 나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북의 가족들이 다들 많이 두고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손 들어봐요. 북에 가족 있는 분들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 손 들어봐. 더 손 들어봐 한번. 번쩍 손 들어봐. 역시 한 90%가 이 북에 다 가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더군다나 뭡니까 남쪽에 지금 6.25 사변 때 내려오는 분들 그분들이 1000만 이상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우리가 흔히 여러분이나 그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6.25 때 왜 내려왔겠습니까? 예? 어떻게 내려왔어요 여기 이 남쪽에? 예? 6.25 때 왜 내려왔습니까? 그 사람들 먼저 내려오신 분들이죠. 여러분들 선배들이죠. 왜 내려오셨겠어요? 해방되고 나서 1948년 9월 9일날 정권 수립 그 몇 년 기간 동안 공산당 맛을 봤습니다. 김일성이 하는 짓을 봤어요. 가진 토지 다 뺏고 그 다음에 완장차고 말이야 머슴 얻은 놈이 자기 집 주인 말이야 나오라 가지고 반동이라고 그래가지고 패고 무릎 꿇히고 죽이고 말이야 무식쟁이들이 이런 놈들이 머슴 얻은 놈들이 무차비적으로 북한 정권은 뭐야 지주 매판 세력을 때려부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이런 걸 갖다가 제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따라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또 없는 자는 없는 자대로 거기서 그 난폭한 걸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그때 김일성이가 머리가 있는 사람이 되면은 북한 주민들한테 조금 좀 더 전정을 베풀고 뺏는 걸 좀 서서히 했더라면 아마 남쪽으로 그 많은 사람이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그 공산당이 이렇게 지금 그래요. 남쪽에 우리
탈북자들 내려오신 분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보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 들어보세요? 나이 든 양반들 일제시대 때 맛을 본 양반들 지금 북한의 실정이 일제시대보다도 못하다 말이에요. 우리 제일 얘기를 할 때 뭐라 그럽니까? 일본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 우리 공무원 마지막 지방에 있는 분들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공무원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때 지방에 물론 잘 사는 집안이니까 서울에 유학을 보내겠죠. 근데 일본 놈들이 쌀을 죄 뺏어갔죠. 죄 뺏어가고 그 다음에 그로 쇠끝이라는 건 저 병국 만든다고 다 뺏어가서 죄 녹여서 무기 만드라고 그랬는데 그때 그 우리가 그래도 그때 그 먹을 때 콩깨묵이라도 있었고 콩깨묵하고 쌀하고 섞어서 밥을 해 먹었는데 지금 북조선은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응? 그것도 아니고 강냉이로 다 봐가지고 강냉이 그것도 좀 배불리 먹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 이게요. 일제시대만 못한 북한 정권이다 하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만약에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고 만약 그런 경제에 신경을 썼다면 오늘날 적으로는 되지 않았겠죠. 근데 북한 민주화를 위해서는 이 황자엽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을 통해서 북한의 이제 개방 개혁을 추진을 해야 된다. 개혁 개방을 추진하는데 요즘에 중국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헐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관계도 중국이 원치는 않습니다. 우리 언론이 이제 상당히 앞서갔는데 중국 사람들 욕을 많이 합니다. 북한을 그냥 확 끊어버리면은 북한이 그냥 막 먹어보고 그럴 텐데 그렇지 않는다고.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도 이면적으로 학자들 얘기하는 거 뭐라고 그럴까요? 평양을 때나 만성쟁이, 예? 동네 깡패 같은 놈. 암만 얘기해도 좋은 얘기도 안 듣는다 이게요. 그렇다고 이제 미국으로 도망을 달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조준국 1340km가 전부 다 예, 미국하고 맞대는 선이 되니까 이렇게 참 할 수 없이 그걸 달려가면서 김정일 정권을 데리고 있는다. 그러니까 엊그저께 우리가 신문에 났지만은 지금 황금평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위화도는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뭐죠? 예? 이성계의 회군이 있죠? 고려 말에 공민왕이 있었고 이제 우왕이 이제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공양왕이 34대 때 망하는데 그 이성계라는 사람은 저쪽 그 동북면 사람 아닙니까? 저쪽 그 함흥에 한정도 함흥에 있는 사람으로서 전준이인데 그 조상이 뭐 이쪽 저 전주에서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또 일설에 의하면 그 사람은 여진족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전에 법무장관 하시던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진족 출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진족이나 뭐 그 다음에 중국 한족이나 그 다음에 뭐 만주의 만주족이나 이게 다 얼굴이 뭐 갈구해가지고 또 우리가 뒤에 피가 섞여가지고 잘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여진족이라는 게 사실 중국의 만주에 있는 족속들이 뭡니까? 최근에 와서 청나라라는 게 누구예요? 누하치가 중국의 중원을 정복을 해가지고 중국을 갖다가 점령을 해서 청나라를 만들어가지고 300년 동안 잘 먹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옆에 지난번에 얘기했죠. 조그만 나라로 붙어가지고 중원을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고구려 시대 때 뭡니까? 거의 북경 가까이까지는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은 먹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집안에 가봐서 알겠지만 거기 피라미드 무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고구려의 다 유적지인데 엊그저께 거기서 그 주작도 그 발 달린 도마뱀처럼 날아가는 그걸 띄워가지고 누가 가서 사왔다고 해서 중국이 대모해가지고 찾아달라고 얘기. 하여튼 자관 위화도라는 데는 역사적으로 배경을 보면은 이성계가 최영 장군 지시를 해가지고 우왕하고 해서 거기 명나라
원나라하고 명나라가 이렇게 이제 두 나라가 중국이 교체 시기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쪽 이성계는 신흥 세력 명나라 쪽이고, 그다음에 이 뭡니까 이 최영 장군 이쪽은 원나라 세력이죠. 원나라 세력에서 원나라 공주들을 데려다 살고 그랬잖아요. 국민왕의 마누라가 노공주 아니에요? 원나라 공주 아니에요? 이거 원나라 노공주 있을 때까지는 국민왕이 정치를 잘했는데 노공주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애통함, 그것 때문에 국민왕이 그 다음에 정치를 엉망으로 하죠. 그래서 어쨌든 신흥 명나라를 하나의 친명파인 이성계를 갖다가 위화도를 이렇게 보내면서 중국 명나라를 치라고 그러니까 가서 치지는 않고 돌아와서 회군을 해버리죠. 그래가지고 결국 고려가 망하게 되고, 바로 위화도하고 옆에 황금평이라고 당시 여러분들 신주 사람, 신주에서 내려오시는 양반들 손 들어봐. 예?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습니까? 그 신의를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단동호 아래쪽에 압록강 하구에 지금 이제 두 군데를 갖다가 지금 개방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는데, 우리가 개성공단이라는 공단을 지금 이제 몇 년 동안 쭉 해가지고 약 한 3만 명이 되는 북한 노동력이 이제 거기 와가지고 일어났는데, 이게 상당히 북한의 개방화에 도움은 됐는지 모르나 약간의 부분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전면적인 개방을 유도를 하려면은 우리가 적극적인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이거는 중국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중국이 지금 황 선생님 말 맞아야 중국 보고 개혁 개방을 강조하게 되면은 상당히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반발을 해서 중국 보고 북한하고 일시적으로 너희들 만약에 개혁 개방 안 하면 너희하고 동맹관계를 끊겠다 이렇게 하면은 북한이 결국 중국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이 개혁 개방을 유도해서 개혁 개방하면 중국이 발전해서 좋을 뿐더러 또 우리가 남북한의 그런 투쟁도 막을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북한에 이렇게 돼가지고 많은 자본이 들어가면 민주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게 선결 조건은 김정일 정권의 붕괴다. 여러분들 지금 핵무기 관련해가지고 자꾸 지금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를 뭐예요? 포기를 하지 않는 대신 뭘 합니까? 자기네들이 인정을 해달라는 얘기죠. 핵무기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북한 민주화를 위해서는 핵무기 가지고 우리가 김정일 정권하고 맞서면 이거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암만 육장회담을 하고 대화를 하고 뭐 해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핵 개발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남조선도 핵을 개발해가지고, 근데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지만 미국 사람이 이런 소리 들으면 아마 상당히 싫어할 겁니다. 일본도 핵을 무장하든지 해서 그래가지고 딜을 해야 합니다. 빠따 딜. 네? 그러니까 북한하고 말교환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핵무기 가졌다. 우리 핵무기 가졌지. 서로 이걸 없애자. 이렇게 해서 딜을 하면은 아마 북한이 어느 정도 말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는 북한이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또 중국한테도 상당히 압력 수단이에요. 중국이 뭡니까?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일본의 핵무장입니다. 일본 핵무장. 여러분들 뭡니까? 중국이 제일 혼난 게 어디니까 최근에 일본한테 혼이 났죠. 일본한테 중국이 점령당하고 남경 대학살 사건이 일어났죠. 남경 사건 때 일본들이 들어와서 중국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여러분들. 그 역사적인 사실, 그것은 바로 중국이 제일 경계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아직까지는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인데 금년에 GDP가 중국이 일본을 추월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일 두려워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가 핵을 무장을 하게 되면, 그리고서 딜을 하게 되면 저는 상당히 해결 가능성이 높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재일에는 우리 중국 하나의 고사 얘기인데, 그러니까 북한한테 중국한테 암만 핵을 없애라고 그래도
북한은 핵을 없애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특별한 전기적 계기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북한이 우리가 핵을 가지고 요새 공간 치는 게 맨날 그거 하니까 북한이 이제 핵전쟁이다. 핵은 뭡니까? 여론이고 뭐고 다 그런 거죠. 아니 우리 맨날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다 멸망하는 거죠. 핵전쟁을 하면. 저런들 저렇게 협박을 오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계기 때마다 연평도 사건도 그렇고 천안함 사건도 그렇고 모든 남조선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죠. 남조선. 그리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연평도 포격 사건 그거 남조선이 훈련했지. 그건 옛날서부터 계속 1년에 몇 번씩 실시하던 훈련이에요. 그 실시하던 훈련을 갖다가 지금에 와가지고 왜 그걸 가지고 투집을 잡아가지고 거기다 포를 쏘아가지고 사람을 많이 죽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도 북한이 지금 불장난을 지금 자꾸 오고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불장난을 하는 게 남한의 좌파 세력을 충동시키는 겁니다. 좌파 세력 충동. 옛날에 우리가 김대중이 노무현 정권 때는 이 두 정권 때는 평화스럽게 잘 지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건 뭐냐? 북조선에 많이 원조를 해달라. 햇볕 정책을 다시 가져오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남한에서 이 민주 세력이라고 하는 민족끼리라고 하는 이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명박 정권은 북한 말로 얘기를 해가지고 떨쳐나가서 까부시고 빨리 원조를 많이 주게끔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좀 받아먹는 데는 거. 북한이 이거를 기대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도발에 대한 업적은 누굽니까? 여기 때려가지고 남조선의 군부를 흔들리고 서울 그다음에 모든 남조선 주민들을 갖다가 공포의 도가니를 넣으면서 하나의 북한의 위용을 자랑하는 이건 뭡니까? 김정은의 3대 세습을 갖다가 완전히 하나의 업적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김정은이가 업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업적을 뭔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 대응해가지고 북한 민주화를 하는 여러분들 북한 가족에다가 조금씩 돈 보내는 분들 있어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아주 상당히 이제 앞으로 그럴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제 좀 지나면 아마 10만 명이 곧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내려와서 여기서 좀 구걸어가지고 북한에다가 북한한테 좀 주고. 여러분 합법적으로 여러분 보내면은 북조선 당국이 그 돈 배지 그거 줍니까? 예, 여기 해외 제1교포들 여러분들 얘기하는 째포들 일본에서 돈을 보낸다 이게요. 돈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네? 당국을 거쳐서 가지고 전에는 달러 바꾼 돈인가 그걸 만들어가지고 다 바꾼 돈으로 해서 그걸 직접 안 주죠. 근데 여러분들이 주면 인편으로 들어가서 그게 어떻게 됩니까? 직접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중간에 조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조금 해가지고 북한 주민들한테 이렇게 커넥션을 해가지고 북한에 자꾸 그 하나의 이 정신적인 걸 가족들한테 바꿔주고 이게 어느 땐가는 내가 보기에는 이 세력화돼서 하나의 민중봉기 불이 붙으면 무섭습니다. 루마니아 초세스쿠가 어떻게 됩니까? 동북 무너질 때 초세스쿠 그건 난궁불락이라고 그랬어요. 북한한테 배워가지고 도저히 초세스쿠가 안 넘어갈 거라고 그랬는데 불이 붙으니까 민주주의 일어나면서 그야말로 거기다가 들고 다니까 군대가 따라 들어왔어. 같이 불을 붙이니까 순간적으로 북한 정권 초세스쿠 정권이 무너졌단 말이야. 이게 뭐 어떻게 됩니까? 마누라 초세스쿠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죽고 그 자식은 김정일이 이런 놈들하고 똑같은 놈이죠. 맨날 술 먹고 알코올 중독돼가지고 결국은 그것도 나중에 죽이진 않았어요. 그건 어떻게 살아가지고 있다가 감옥소에서 있다가 죽었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여러분들의 가족들한테 그런 걸 해서 돈도 보여주고 정신적인 보호도 하나에 깨우쳐줘야 됩니다. 나만의 우리가 시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근데 제일 요전번에 내가 이제 어디 가서 세미나를 했는데 이쪽에서 요새 하나의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남조선의 갈등. 이 사람들이 도대체가 왜 갈등을 하냐. 우리 남조선이 여러분들 갈등을 하는 게
이제 젊은 사람들, 늙은 사람, 또 그 다음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또 영남과 호남 이렇게 갈등을 합니다. 또 정치인들도 민주당하고 한나라당하고 이렇게 싸웁니다. 우리가 이게 뭐 지금에 온 건 아니지만 또 종교는 종교자들 간에 또 갈등을 합니다. 여러분 요새 천주교 정의사제단이라는 거 여러분들 봤죠? 네. 천주교 정의사제단이라는 게 지학승주교가 15년 전에 만든 그 단체가 정의사제구현단입니다. 이제 그때 지학승주교가 유신정권 박정희의 그 압지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의 근거적인 그런 천주교를 통한 운동을 벌였죠. 그래가지고 반정부 인사라가 지학순이가 뭐 재패 들어가서 형을 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상당히 명분이 됩니다. 그건 뭐 독재 그것도 하나의 한거니. 근데 지학순주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남부 이산가족 상봉에서 지학순주교가 평양에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자기 부위 동생을 만났어요. 그 부위 동생하고 얘기를 하는데 부위 동생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너 생활이 어떠냐 그러니까 나 여기 지상천국인데 뭐 오빠 여기 뭐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여기 뭐 수령님이 그냥 부러 없이 뭐 많이 줘서 참 살고 그걸 가만히 두고 이렇게 보니까 지학순주교가 눈물이 주르륵 나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갖다가 앵무새 모양으로 캐런 이렇게 만들었느냐 패런 모양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길에 가서 취재하게 했어요. 기자들이 올라가서.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학교 다니는 학생한테 물어보면 남조선에서 이렇게 남조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조선 거리에 돌아다니는 거를 애들을 보면 전부 다 뭡니까? 거지 옷을 입고 깡통 차고 맨 거린 천지고 구걸만 하고 돌아다닌다. 이런 식으로 왜곡 선전을 했습니다. 예? 남조선 어디 방막곡곡에 가 다 거지가 우거리고 앉아있고 이따위 소리로 내가 거지가 이리저리 댕기면서 구걸하는 그런 게 오늘의 남조선 사회다. 오늘의 남조선 시사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선전을 하고 그랬어요. 지학순주교가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별로 반정부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누가 나왔냐? 함세웅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 함세웅이라는 사람이 이게 완전히 돌아가지고 이게 이제 잘못 얘기를 하는 게 북한에 대해서. 네? 남조선이 북한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게 국가보안법 그 다음에 뭐야 반공법 이런 거 가지고서 남조선의 애국지사들을 죄 갖다 몰아넣고 불복해가지고 결국은 북한이 저렇게 나온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더구나 또 임수경이 여러분들 북한에 가가지고 또 한동안 또 야 난리 법석은 떨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임수경이 갔을 때 여러분 방송에 나왔죠? 네. 예? 임수경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임수경이가 그 세트된 게 이게 다 정해진 데 가가지고 뭐 무슨 잘 산다 이거. 거짓말을 한다 이거. 근데 어디 가서 한번 걸렸죠? 예, 이수경이가. 예? 다 잘 산다고 그랬는데 저 가보자고 그러니까 안 되고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 나만은 뭐 웬만 뭐 저거 하면 다 데리고 가는데 근데 이제 우리 여러분들 그 보신 분들 아마 여기 저 하나원이나 뭐 여기서 뭐 아마 가다 자동차 타고 어디 가다가 그전에도 그랬는데 저기 한번 저 집에 한번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그럼 가자. 그래가지고 가서 보여주면 미리 준비한 게 아닙니다. 그건. 그래서 보면 다 공개합니다. 이 북에서 오신 분인데 한번 보러 왔습니다. 다 보여주면 그냥 그대로 사실을. 저기는 어디 그렇게 됩니까? 절대 안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정의사제구현단이라는 사람들은 북한 당국만 보는 게 김정일. 예? 그리고 종교인이라는 게 뭐 사대강이 왜 종교인이 들어갑니까? 종교로 얘기를 해야지. 사대강이 무슨 도의가 필요합니까? 예? 여러분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알잖아.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예?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저 이집트에 가면은 아슈프라는 지역이 있어요. 400km 카이로에서 올라가는 거. 거기에 가면 예수님이 피난 나온 곳이에요. 피난 나온 곳에 바로 거기
여기가 펀더멘탈리스트,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영어를 얘기해서 하는 수염 이렇게 길러가지고 이놈들이 말이야. 모든 정치는 이슬람으로 해야 돼. 이슬람식으로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슬람식으로 아니고 저 미국 놈들 식으로 서구 민주주의는 이거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슬람 원리주의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신에 이 폭탄을 잔뜩 싣고 들어가가지고 정보 무슨 파출소라든지 군부대라든지 뭐 이런 데다가 막 터져서 자기 사망해서 죽어버리고 겁을 안 내. 이런 사람들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이 사람들보다 못한 놈들이 이 정의사회 구현단이라 이거예요. 정의사회 구현단 이놈들은 이 독재주의자 김정일 이걸 옹호하고 달려든다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이게. 자기가 죽고 뭐하는 건 종교나 종교. 하나님을 위해서, 알라를 위해서. 나는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 바로 이거는 이해가 갑니다. 나는. 예? 자기 종교인이 종교에 대해서 얘기해도 종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이거는 이해가 가나 이놈들은 뭡니까? 정의사. 내가 좀 미안한 얘기인데 신부라는 게 신부가 뭐 하는 겁니까? 예? 신도를 갖다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게 그게 종교인 아니에요. 근데 이거 딴소리 하고 맨날 돌아다녀. 무슨 4대강이 어떻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명박이가 독재자다 말이야. 이명박은 제거돼야 될 대상, 탈핵돼야 될 대상. 뭐 하는 얘기? 한상정하고 똑같은 얘기 맨날 하고 안 했어. 그래서 살다 오신 여러분들이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이명박이 무슨 독재를 해? 예? 이명박이가 뭐 여러분들 내가 뭐 너무 물러 터져가지고 예? 그냥 뭐 저렇게 묵은 사람은 또 사실 뭐라고 그래 외유 내가 뭐 그런 좀 왜 바깥으로 너무 유하고 내 안은 조금 강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통치자가 너무 나는 유해서 걱정이다. 너무 순해서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인데 이거를 독재자고 말이야 뭐다 하는 이거는 제목이 여러분들이 그 동의합니까? 동의해? 예? 절대 동의할 수 없죠. 예? 참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지난번에 갈등 관계를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얘기를 제일 난 지금 보면 북한 주민들 이 사람들 지금 생각이 이제 너무 많이 풍선도 보내고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나만이 어떻다는 거 잘 알지만 그러나 이제 제일 지난번에 하는 저거 중에서 구호나무 그렇게 불나가지고 불타고 그런 거. 그다음에 지금 신의주 함흥에 있는 김일성 동상, 신주에 있는 동상 이런데 이제 경제가 강화됐다고 북한에 지금 김일성이 우상물 동상이 몇 개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추정하는데 한 4만 개 됩니다. 4만 개. 네? 요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폭탄이 문제인데 이북에다 이런 하나의 강압적인 방법이라는 거거든. 하여튼 이런 상징들 갖다가 한 번씩 때려 부셔야 됩니다. 이번에 회용 사건은 심파 사건은 상당히 잘 나는데 아까 얘기 되돌아가서 북한 민주화를 위해서 민주화 투쟁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낙사 사건 편소 같은데 이렇게 김기아를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욕하는 거, 이 화장실에다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잘 모르죠. 이런 낙서 사건, 낙서 같은 것도 좀 해야 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김정일한테 위해를 가하면은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민주화 투쟁을 위해서. 근데 김정일 주변 세력은 전부 자기네 세력이니까 그거는 상당히 참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민주화 투쟁을 위해서는 이렇게 내부적인 혼란을 자꾸 조성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투쟁도 벌리는 한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중국을 통한 개혁 개방을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북한에 친중 정권이 들어서는 거. 이거 어떤 사람들 황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 중국 사람들, 북한 사람들, 중국 사람 띠름들이 와서 저거 오면은 중국 사람들한테 동의하고 중국한테 동의하고 그러지 않는다 이게.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왜 골치 아픈 북한을 갖다가 자기 나라 땅으로 만들었냐 이거. 예? 맨날 투쟁하고 반정부 활동하고 그럴 텐데 누가 중국이 북한을 갖다가 하면
북한이 중국의 항성이 되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절대 북한이 중국의 항성을 되는. 김정일이도 또 그건 어떻게 보면 더 잘 찾아요. 이쪽 부채는. 그러니까 그러면 중국의 친중 정부가 들었어도 민주화되고 개방을 이끌면은 나는 괜찮다고. 지금 황금평화하고 그다음에 위화도 그 개방을 했대요. 그리고 이쪽에 어디입니까? 이쪽에 이쪽이 어디입니까? 나선지구 지금 거기다 원정리까지 고속도로가 지금 다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함경북도 지역 여기도 지금 상당히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중국이 다 가져갔다 오는데 용품 광산을 비롯해서 뭐 부산 광산 중국이 다 물론 뭐 그렇게 되긴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중국이 다 빼먹는다. 뭐 그것도 그렇지만은 오히려 중국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하나의 소위 말해서 경제가 무엇이라는 걸 갖다가 북한 사람한테 알려주면 오히려 그게 김정일 정부의 독재를 갖다가 예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모두 다 중국이 다 가져간다. 100년 뭐 이렇게 장기 계약을 체결해서 그러는데 그렇게 되겠지만 통일되면 이게 반드시 계속 중국보다 그건 아니겠지. 기득권은 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중국을 통해서 이 황새인이 말마따나 개혁 개방을 하지 않으면 가장 중국 가까운 나라이고 특히 이제 중국의 여러 북한의 평양에도 뭐 백화점도 지금 들어가 있고 대한 국립공장도 이제 중국에서 가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상당히 중국이 많이 저걸 합니다. 이게 이제 들어가고 우리는 여기는 뭐 맨날 세트장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물론 북한 그거 나중에 나와서 했는데 초코파이 같은 거 뭐 점심 줘서 이게 먹질 않고 집에 가져와서 가족들한테 주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의 그런 뭐가 전파가 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거보다는 좀 더 넓은 범위 위에서 중국이 힘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통한 북한의 민주화가